전력기기 여전히 핫하죠. 그렇게 본다면 조방원전의 반도체까지는 주도주군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하나 더 붙이고 있고요. 실적 시즌에는 좀 버벅거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바이오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요즘은 AI가 묻으면 또 주가 급등하는 것들이 나와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장이 많이 좋아서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또 날 잡아서 또 빠져서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하반기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들어와서 세계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과열이다, 또는 이제 그래서 오버슈팅했다, 조정 크게 맞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신사임당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AI 버블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유난히 강했었던 거는 작년에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꼴찌 수준이었어요. 거기 전쟁 당사국보다도 우리가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환경의 수요를 전혀 보지 못한 한 해였기 때문에 작년에 하반기 7월 이후에 한 30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외국인들 수급이 빈집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돌아서게 된 거는 다들 아시지만 상법 개정하고 배당분리과세 시행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거는 결국 AI 모멘텀이 터지면서 움직였는데, 작년에도 AI였는데 왜 올해 갑자기 AI 모멘텀이 터지면서 움직였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HBM 쪽은 AI 섹터에서 주변에 속했습니다. 쳐주질 않았어요. AI 열풍에서 메인 스트리트는 소위 말해가지고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HBM 만드는 3사는 어쨌든 3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급 과잉 리스크, 그러면서 쳐주질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가운데서 가장 수익률이 저조했던 쪽이 D램, HBM 만드는 쪽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특히 9월, 10월 들어오면서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모건 스탠리처럼 굉장히 소위 말해가지고 D램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증권사조차도 쇼티지 얘기를 하면서 27년까지는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틀 전에 나온 UBS 리포트를 보면 내년도 영업이익을 하이닉스가 80조, 삼성이 90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이유가 HBM 쪽에서도 사실 삼성이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D램 쪽, 소위 말해서 레거시 쪽에서도 쇼티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웨이퍼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HBM 쪽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소위 레거시 칩 쪽에 들어가는 물량도 작았고, 그 와중에 또 CXMT가 DDR4를 장악하더니만 갑자기 DDR5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면서 공정 전환을 했는데, DDR5에서 수율이 안 나와서 DDR4도 생산 물량이 줄고 DDR5도 생산 물량이 안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 AI 쪽이 이제 연산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ESSD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급격히 상황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글로벌 노트북 수요가, 그 판매량이 아마 8%대 증가를 한 걸로 나올 건데, 이거는 최근 수년 내 최고치입니다. 10월 달에 윈도우 10이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AI PC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교체 수요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 쇼티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물량 확보에 지금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주구장창 팔아댔던 섹터였었고, 비어있던 게 갑자기 급격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그 큰 볼륨의 회사들이 조정다운 조정 없이 그냥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률이 10월까지는 이제 전 세계에서 1위. 그럼 이 구간이 과하지 않느냐? 예, 4,000포인트를 넘었으니까 과해 보이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3,300을 찍었었을 때 당시에 환율이 1,150원, 6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1,440원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환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원화 환산으로 보게 되면 지수가 3,200대입니다. 아직까지 고점을 벗기지 못했고요. 최근 수년 내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외국인 시선에서 봤을 땐 여전히 최고치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또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다만 급하게 9월, 10월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수를 끌어당기고 엄청나게 많이 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은 끝이냐? 제가 앞에 전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은 미국발로 미 정부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부터 AI 쪽에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얘기는 AI를 장악해야지만 글로벌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AI 버블을 통해 가지고 미국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그 총대를 맨 거는 결국 지금 오픈 AI가 된 것 같고 오픈 AI 발로 해가지고 커넥티드가 그 브로드컴,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뭐 AMD 뭐 이런 회사들이 오라클까지 겹치면서 순환 출자 비슷하게 가면서 투자하고 또 괄주 나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내년 업사이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옛날 그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보면 닷컴 버블 때는 신기술을 개발한 신생 회사들이 펀딩을 받아가지고 투자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기술의 그 새로움에 놀래가지고 거기에 베팅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요. 그 투자하면 할수록 이제 계속 돈은 마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매출은 안 나와. 그런데 그 안에 경쟁은 심해져. 돈을 구할 방법이 없게 되니까 이제 재무 여력이 약한 쪽부터 유료화 얘기가 나왔고 유료화를 하면서부터 사실 유료화를 먼저 시도한 회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닷컴 버블이 꺼졌는데 지금은 AI 쪽에 투자를 앞서서 하고 있는 쪽은 이른바 그 빅테크, M7에 해당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지금 투자하는 거 이상의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칩을 팔로 세일즈를 하잖아요. 중동 가가지고도 세일즈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 AI 쪽으로 해가지고는 어쨌든 상당 기간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정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처럼 과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4천 돌파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죠. 신사임당에서도 저한테 지수 얼마까지 갈 거냐고 물어봤을 때 얼마까지 갈지 난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대신 하단은 높아지고 견고해질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은 있어도 여기서 그냥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수 4천에 안착하기 위한 몸부림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바뀔 때는 그 숫자에 대한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요. 전 세계가 여전히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쪽보다는. 옆나라 일본만 해도 또 다시 대규모 부양책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빠르면 어쩌면 이번 주 FOMC에서 QT 종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돼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번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또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돈을 풀었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여전히 넘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칩 관련해가지고 쇼티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빅2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 전망 자체가 내년도 실적이 점점 상향이 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실적은 왜냐하면 저가 수주 물량이 올해 끝나요. 내년부터 매출에 인식되는 건 다 고가 수주 물량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고 방산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 계속 될 거고 또 뭐 전력기기 여전히 좋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실적 노이즈를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동차가 관세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세 협상도 올해 타결되면 내년부터는 또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EPS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이 환율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환율이다. 오히려 실적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지수 관련해가지고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얼마까지 보시냐? 뭐 어저께도 딴 데서 5천 물어보고 하던데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얼마까지 볼진. 근데 어쨌든 이 조정 기간 거쳐도 저는 어쨌든 지금보다 높게 갈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퀴벌레 출현 얘기들을 좀 가끔 해요. 그게 이제 바퀴벌레라는 표현 자체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지역은행 하나가 사기 대출에 연루가 돼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 부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신용카드 연체율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나오는 걸 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최근 2, 3년 그 뉴스 뒤져보면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들 가지고는 문제가 안 터집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터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블랙스완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내년에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주도주로 보시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뭐 여전히 반도체. 반도체는 아까 제가 AI 버블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반도체는 어쨌든 계속 주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랐어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60만 원을 넘어섰었으니까 그게 50만 원 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한 단기에 20%가 올라온 거니까 많이 올라왔고 에이펙 정상회담 이제 이번 주에 하잖아요. 그거 발표 나오고 뭐 또 실적 얘기 나오고 하니까 단기 피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실적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 수주 모멘텀 다시 재개가 될 거기 때문에 눌리면은 조정의 어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전 여전히 핫하죠. 그 원전에 대한 부분 또 방산 역시도 수요는 넘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난다고 해가지고 방산 수요가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더 이상 내가 돈 들여서 지켜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방위비 부담을 적게 했던 유럽연합만 해도 자체 비용을 늘리고 있고요. 이건 아마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 거 본다 그러면 문제는 주문을 했을 때 적기에 납품이 가능한 국가 또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한미 방위 상호 조돌합정이라는 건 아직 체결은 안 됐지만 작년부터 계속 녹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가 미국으로 진출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나라 걸 쓰는 거,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열려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K9 자주포를 위시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네들도 지금 충분히 넘칠 정도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략 자산은 첨단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미들 무기들은 사실은 우방국들한테 열려가지고 이제 가져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요. 전력기기 여전히 핫하죠. 그렇게 본다면 조방원전의 반도체까지는 주도주군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하나 더 붙이고 있고요. 바이오는 지금 실적 시즌에는 좀 버벅거리고 있지만 약간의 조정 기간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또 바이오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AI 버블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AI가 묻으면 또 주가 급등하는 것들이 나와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거. 근데 저는 2차 전지는 AI 쪽에 묻어가지고 ESS가 요즘 핫한데 밸류상으로는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AI 쪽이 묻어가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그림에서 크게 꺾이거나 그러는 쪽보다는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도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조방 원전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정도. 주식, 코인, 금 등 자산시장 전체가 거품이라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거품은 언젠간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AI만 하더라도 버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AI가 버블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투자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나쁘지 않고 현금 흐름이 여유가 있고요. 물론 투자하는 것 대비 소위 말해서 매출이나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만 초기에는 나오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유료화하는 데 걸리는
적응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경쟁이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잖아요. 어느 정도 순번이 정해져야지 이제 유료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지금 구간이 버블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애매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열을 넘어선 것 같지는 않다. 코인, 금 관련해 가지고는 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의 가치하고 연결이 된 부분인데 최근에 돈 풀어댄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금의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끝일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에 대해서 불신이 강해지면 금을 소유하려고 하는 중앙은행들의 니즈는 더 커질 거고요. 또 부자들의 어떤 니즈도 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은 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은 여기서 뭐 폭락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코인은 글쎄 저것도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자산의 개념에서 봤을 땐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서 코인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말라갈 것 같지는 않고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지금 코인 시장을 갖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도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역시 뭐 급격하게 꺾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다 이제 알려졌으니까 우선은 한미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부터 말하면 우리 게 우선이니까. 근데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타결이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고 또 다시 또 모여서 또 협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른 채널에서 그랬어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면서 지가 할 거 다 챙겨갈 거면서 오면은 사실 우리나라한테 뭘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뺏어가는 관세 협상인데 이 정도는 해주고 가야지라는 양심도 없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밀려서도 안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잡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은 일단 요건 관세 협상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영구적인 게 아니라 아마 1년 뒤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우리 괴롭히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좀 유독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건 한한령.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또 공식적으로는 진행을 안 한다니까 풀어준다고 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 쪽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장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한테 이제 또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만나야 되고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 게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말하는 뉘앙스는 어쩌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상회담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만남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선소 방문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대했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된다면은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좀 주가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 그거 안 된다고 해도 뭐 사실 딱히 큰 뭐 반향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엔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면은요 원래 다 그 수주를 받을 때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선주들이 발주를 낼 때요. 그 자기 돈 100% 가지고 발주를 내는 게 아니라 금융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되면 조선주 쪽으로 발주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 마찬가지로 차 사는데 일시불로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당연히 할부금융 쪽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시는 바이오. 10월 달 장에서 소외가 많이 됐는데 이거는 실적이 없는 섹터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쪽으로 집중됐었기 때문에 소외가 좀 많이 됐던 측면 그리고 하필이면 코스닥의 2차전지 쪽이 강하게 반등을 하니까 수급을 좀 뺏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바이오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간다면은. 근데 이제 2차전지가 먼저 반영된 측면도 좀 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거는 전기차 억제를 하려고 하다는 것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ESS는 사실 금리 인하하고는 큰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조선 자동차 바이오 정도가 가장 메인인 것 같고요. 전 지금 연말까지 포트는 조방원전, 바이오, 반도체, 현대차그룹 그걸 메인으로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이사연제를 본다고 그러면 핵심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쪽,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